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영상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55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매도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닫고 있기 때문이요.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수급이 어떻습니까? 개인분들이 1조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서 개인분들이 1조 가까이 매도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이거 매도 타점 지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식은 내려갈 때는 견딜만 하고요. 올라갈 때가 진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수익이 막 증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수익이 1,500만 원 찍혀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2천만 원까지 수익이 갔어요. 근데 이게 조금 떨어져서 1,700만 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본 기분이죠. 줬다 뺏는 것만큼 기분이 안 좋은 게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0만 원 손해본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수익이 도망갈 것, 달아날 것 같은 이 불안감에 수익 볼 때는 찔끔 먹고 손실 볼 때는 주구장창 버티고 있는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을 매도의 기회로 가져가야 되냐라는 부분을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축제 막 시작했습니다. 전고 좀 뚫고 이제 막 축제가 시작했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지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밀려버렸다라는 소리예요. 하루에 마이너스 3.88% 정도 떨어져 버리는 이런 어떤 기염을 토해냈던 게 코스피 지수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올라버렸죠. 3% 가까이 올라버리면서 마감해줬던 게 하나오션이다라는 말씀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수를 그냥 이겨버렸다, 지수를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 구간만 나온다라고 해도 하나오션 윗골이 달 거 없이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더 강하게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시닫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 지금 구간에서 매도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먼저 짚어드리면서 지금 1차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회식으로 따지면 1차를 시작했는데 2차 3차까지 있는데, 나 먼저 집에 갈래 하고 지금 집에 가시면 안 되겠다 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오션이 왜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축제라고 한번 달아주셔야 됩니다. 축제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축제 시작하자마자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시면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축제 한번 다 같이 즐겨볼 수 있도록 댓글에 축제라고 달아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전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유튜브 측에서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동영상에 참여하는 구독자가 늘어서 도달 범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참여하는 구독자가 뭐냐면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서 댓글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여도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도달 범위가 증가를 시켜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개인분들이 1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못 참고 매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매도할 때가 아니라 나는 매수를 오히려 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축제라고 한 번씩 달아주셔야겠죠. 그럼 많은 분들한테 이 유튜브가 노출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봐드렸을 때 이 개인분들이 보면서 같이 축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매수세로 유입될 수 있도록 댓글에 한 번씩만 축제라고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오션이 왜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왜 그렇게까지 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앞전에 삼성전자가 어떤 내용의 이슈로 이렇게 한번 상승이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상승이 있었을 때 B2B 계약을 하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죠. 누구랑? 테슬라랑 B2B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23조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는 뭡니까? 바로 요 미국이랑 같이 하는 B2B가 아니라 G2G예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업계 관계자는 펀드 자체가 G2G, 정부 간 협력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B2B 이렇게 기업끼리 하는 것도 사실상 엄청난 이슈가 돼서 삼성전자가 6.8% 가까이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G2G 정부 간 협력, 여기서 있는 정부가 바로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이랑 같이 하는 이 태스크포스가 지금 발동이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은 조선업계가 휴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마스크 프로젝트에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라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던 만큼 계속적으로 지금 초중순이다 보니까 휴가 기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 태스크포스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해보셨을 때 G2G 고벌먼트 때 고벌먼트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끼리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계약한 내용 이렇게 B2B로 해서도 엄청난 급등세가 있었는데 G2G 사이즈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지금 매도하시면은 안 되겠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분석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까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냐면은 주봉 흐름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별로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짜잘하게 뭐 이런 저항, 이런 저항, 이런 저항 이렇게 다 같이 그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고점을 찍었던 구간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은 그 구간이 바로 저항이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구간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바로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상승세를 보시면요,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온 주식이 갑작스럽게 꼬꾸라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당연하게도 후자겠죠, 여러분들. 상승 파동 2파, 3파가 지금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조선에 대해서는 어떻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얘기를 했어요? 제로 관세까지 얘기를 하면서 러브콜을 계속 보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심리가 강해진다라고 해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요, 앞전에도 상승할 때 꾸물꾸물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상승 파동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터는 구간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광기의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잘 잡아가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얼마 전에 여기 돌파 타점에서 한번 매수 타점까지 한번 더 짚어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돌파 타점으로 마찬가지로 한번 짚어드렸었던 하나오션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저항이 위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16만원, 17만원 구간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런 영상을 찍어드릴 때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라고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여기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무슨 맨날 신고가 간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안 보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기우제하고 있냐 이렇게까지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신고가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드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와주면서 횡보했던 구간의 대칭으로만 올라간다라고 쳐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펴볼 수가 있겠다. 앞전에 또 횡보했던 구간의 대칭으로 어느 정도로 상승 추세가 나왔다 보니까 한번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물량을 털어주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개입해주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하나오션이죠. 외국인들이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왔던 자리,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마치 보면 일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승을 시킨 다음에 이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롤링을 쳐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예전에 삼천리 영풍재지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갑작스럽게 음봉이 하나 떨어지게 되는 순간은 개인들이 와르르 그냥 다 팔게 되면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물량을 박스 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박스 칠 새도 없이 이렇게 그냥 급락을 해버리는 요런 사태가 촉발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면서 흔들면서 올라가면서 고점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가기 전에 흔들어주면서 앞전에 타고 있었던 A개미, B개미, C개미가 순차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부근에선 누군가는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됐어라고 할 때, 이때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D가 들어오고 E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D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새로 탔다라고 하면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매도할 생각이 안 들겠죠. 물론 이제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쭉 끌고 가면서 얼마까지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 구간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순환을 시켜주면서 롤링을 치면서 잠재적인 매도 폭탄을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조선업계가 다 같이 협력을 맞대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굉장히 코스피가 안 좋았었던 장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장세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세워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대금도 미친듯이 터뜨리고 있는데, 위에 구간에서 롤링을 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비율이 33.6%밖에 없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찔러놓고 빼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더 적은 금액으로도, 더 적은 보유 수량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꽤나 많이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보유 수량만큼도 따라잡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들어와서 매도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위에 구간에서 정리하려 들 테고, 그 구간에서도 기계적으로 상승할 때 나오는 특징적인 캔들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냐면은, 일단은 5일선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5일선이 꺾이는 구간에서 어디까지 밀렸어요? 21선까지 한번 터치를 했죠. 자, 보시다시피 노란색 선을 한번 깨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전까지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으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선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하고 빼면서, 이 다음번엔 어디서 지금 또 터치를 했나요? 61선에서 터치하고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61선을 깨준 다음에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산업은행의 블록들에 막혔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가다 보면은 광기 구간에서는 특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다는 말씀이고, 누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프로그램이 특징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엄청나게 개입을 하면서 돌파를 해줬던 이날, 바로 이날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무려 하루에 얼마? 1100억 가까이를 매수 포지션으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줬던,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갔던 양봉이 바로 1월 7일이다라는 말씀인데, 이날 한번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최근 구간에 이 전고점 부근, 이 전고점 부근인 95,000원 구간을 뚫어지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 매매 타점으로 해서 타점 안내를 드렸었다는 말씀인데, 1월 7일에 돌파 매매 타점으로 드렸던 그 구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하나오션을 어떻게 하시자? 41,9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텔레그램방에서 보시다시피 상단에 보이시죠? 7월 28일날 하나오션을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돌파 매매 타점으로 현 구간 진입시대 절반을 들어갑니다라고 보내드렸었고, 보시다시피 따봉도 많이 박혔는데, 이렇게 실시간 타점 안내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에 8461번으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 실시간 매도 타점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눌림 매매에서 타점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안내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으로 이렇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당연하게도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100% 무료로 진행을 하냐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상 나올 때마다 이탈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단에 공유하기라고 되어 있죠.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수익 내주신 다음에 공유도 해주시고, 새로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까지 합쳐져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린 7월 28일에 돌파 매매 타점으로 나간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상단에 7월 28일 확인이 되실 거고, 7월 28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월요일날 어떤 관점에서 이 돌파 매매 타점 관점에서 보내드리면서, 월요일날 매수하신 분들 뒤늦게 합류하긴 하셨지만 이 구간에서만 합류를 하셨어도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15% 가까이 수익 중이신데, 앞전에도 돌파 매매 타점을 안내드렸던 만큼 마찬가지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미 매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 안내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오션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바로 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리고 북극 항로 관련해서 쇠빙선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쇠빙선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셔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쇠빙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부가 가치 선박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연말 고수익 선박이 비중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전에 DS투자증권에서 12만 원으로 하나오션을 목표가를 상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오션이 중선가 선박 수주 자체도 안 받아버린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선가가 있고 중선가가 있고 고선가가 있는데 저선가 당연히 안 받고 중선가도 안 받고 고선가 위주에 굉장하게 집착을 하면서 수주 잔고를 쌓아왔던 상황에서 이 고선가가 핵심 내용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표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왜 이 쇠빙선 수주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조선소는 2014년, 2017년 러시아로부터 쇠빙선을 대규모 수주하면서 건조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이 2014년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쇠빙 LNG선 15척을 수주한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쇠빙 LNG 운반선의 가격은 일반 LNG 운반선에 비해서 1.5배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고 그게 왜 하나오션한테 중요하냐면은 바로 하나오션 측에서 러시아 쇠빙선 평가 손실 눈덩이라는 내용의 기사에도 확인해 보실 수 있다시피 러시아랑 예전에 계약을 했었는데 이 쇠빙 LNG 3척에 대한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면서 사내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놨다라는 소리예요. 자, 보시다시피 특수선인 쇠빙 LNG선의 리세일 자체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빙하 있는 데서밖에 못 쓴다라는 소리거든요. 굳이 LNG선을 쓰지 빙하가 없다라고 하면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쇠빙 LNG선의 리세일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참여를 했죠.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500억 달러 내역 주목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일본은 관세 협상하면서 요거에 참여하겠다라고 했고 한국은 구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다라는 말씀이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기 지금 알래스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에 이쪽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생산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긴 송유관을 지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수건 사업이냐면 이 과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유럽 측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척만 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한테 바로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휘둘려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지금 천연가스 많은데 빨리 긁어보고 싶은 복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수건 사업이었다는 말씀이고 여기 딱 봐도 빙하가 많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어떤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쇠빙 LNG 운반선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쇠빙 LNG 운반선 누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만들었던 게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북극 항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게도 쇠빙 LNG 운반선, 쇠빙선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오션 아크7이라고 하는 쇠빙선계에서 끝판왕 만들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됐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한화 측에서 호주 오스탈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이미 컨펌을 해줬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해결되지 않은 국가 안보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까지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앞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바로 이 국가 안보 우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없다라고 해버리면서 한화 측에서 100% 가까이 호주 오스탈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주 정부만 OK 사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오스탈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필리조선소 어떤 내용으로 인수가 됐던 겁니까? MRO 사업 관련해서 인수가 됐지만 사실상 LNG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오스탈에 대한 인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오스탈이 보시다시피 미국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 소형 수상함, 군수지원함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로 1위다 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인수가 OK 사인이 떨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한화 시스템이 요 기사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한화 시스템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미친듯이 상승을 했었던 게 바로 호주 오스탈 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하나오션도 이게 상승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번에는 인수 호주 측에서도 OK 사인 떨어졌다 라고 나오면은
추가적인 기폭제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양안전쟁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저는 언급을 드리곤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원대한 꿈이 있는 거냐면요, 100년 대계라고 하는 100년짜리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은 공산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100년짜리 계획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100년 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중국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겠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은 내륙으로 통하는 길도 필요할 거고 해양으로 통하는 길도 필요한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1대1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내륙은 뭐 그렇다 치는데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동남아가 딱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여기 옆에 러시아가 이렇게 있죠. 이 러시아가 예전에 점령했던 이 땅이 바로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점령하고 나서 안 돌려주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디 걸 쓰고 있다? 요 바로 북한 거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언제든지 이거 북한이 끊어버릴 수 있다고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요. 근데 여기 딱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대만이 가로막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대한 지배 야욕을 계속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TSMC라고 하는 것까지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더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게 어딥니까? 바로 미국이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미국이 이걸 딱 저지를 하려고 봤더니만 함정의 숫자가 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평양 칠함대에 함정의 숫자가 딸린다. 항공모함의 숫자는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항공모함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전투기를 많이 싣고 다니는 배인데, 이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함정의 숫자가 딸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의 숫자를 건조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지금 근육이 다 빠져버렸던 미국이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냈던 상황이고, 이 러브콜을 보낼 때 군함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면 전 세계가 난리 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이 전쟁 준비 안 하면서 난리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K조선에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오션이 무섭게 올라갔던 배경에도 마스카 프로젝트 똑같이 다 작용을 하는 영역인데, 하나오션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화 측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훨씬 작은, 지금 보시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35조 가까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1조대의 1조가 조금 안 되는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의 수혜를 받아서 미친 듯이 폭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을 딱 가지고 있는 회사면서 현대로템까지도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실제로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근에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들어온 상황에서 국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도 이렇게 쏘고 내려오는 형태로 해서 800억 가까이의 거래대금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어떤 찌라시가 돌았던 거예요? 한화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W자 패턴으로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짝 돌아 올라오는 발목 구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 이 종목을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상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어떻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냐면, 매집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결국 다시 올리는 이런 케이스로 내려가지고 매집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상승을 시키면서 그냥 노박으로 질러버리면서 흔들어가면서 위에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앞전에 이런 박스를 돌파를 해서 위에 구간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거래가 정지됐던 영역까지를 한번 물량 소화를 다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완전히 장악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위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인수가 되든 말든 인수소를 엮어서 한번 크게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는 190% 가까이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30%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는 말씀인데, 이번 매집주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번 매집주 같이 모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거 외에도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혜택 중에서
우리가 대응방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이 또 있어요? 단타방이 있다는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어떤 종목이 나갔었냐면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이 익절 사인이 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7월 29일날 익절 사인이 나가고 있는데 한화비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비전을 7월 29일날 익절 사인을 드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최고가를 찍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7월 29일날 정확하게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여기 옆에 텔레그램 방에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7월 29일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죠. 그러면서 55,000원 이하로 추천드렸습니다. 현재 23% 수익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걸 도대체 추천을 언제 해줬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봐 한번 거기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상단에 7월 23일이 확인이 되시나요? 7월 23일날 딱 클릭을 해보시면은 바로 오픈이 됩니다. 딱 눌러봤을 때 한화비전을 55,0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추천드렸던 모멘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때가 실적 발표 시즌이었다 보니까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이 음봉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이 음봉이 언제라고요? 7월 23일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7월 23일이고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드렸던 날짜도 상단에 보시다시피 7월 23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한화비전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한화비전 무섭게 올라가면서 사실상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릴 만한 이유가 없었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추천 나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차트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바탕으로 접근하면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도 잡고 나서 이렇게 급락이 좀 연출이 됐다 보니까, 이 단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이 빠르다, 손 빠른 거는 자신 있다, 내가 던지라고 할 때 던질 자신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화오션을 전부 다 전량 매도 하시고 이렇게 단타를 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한화오션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크게 볼 거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응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남는 시드로 이렇게 한화비전 같은 단타도 접근해 보실 수 있으면서도 한화오션이랑 사실상 엮여있는 회사 중에 하나그룹에서 인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아까 전에 매집주로 설명을 한번 드렸다 보니까요, 매집주까지 모아가시면서 소액 시드로는 단타로 여러분들이 재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막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5일선을 타면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차트에서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졌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면서 21선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나스닥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코스피도 같이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게 지금 금투세가 과거에 시행한다 만다 얘기를 계속 했을 때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제 개편안도 과연 강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부호긴 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급락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다져주면서 W자 패턴을 완성시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니면 횡보라도 해준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은 단독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대장주의 자리에 등극을 했다, 주도주의 자리에 등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영상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의 호응도를 보고서 장중 라이브 느낌으로 한번 장중의 영상을 찍어볼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로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축제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